그 아이는 14살 생일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10년째 눈만 깜빡이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핀란드 최고의 병원들도 고개를 저었고 유럽 전역의 전문가들은 희망이 없다며 돌아섰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등을 돌렸고 엄마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단 3초 만에 아이를 알아본 한국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기적처럼 다시 입을 열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마침내 두 발로 세상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태어난 가족의 눈물 나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온 카타리나 헤이키넨입니다. 저는 20년간 헬싱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해왔습니다. 제 딸 아이노는 올해 14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 아이는 자신의 몸을 단 한 번도 스스로 움직여 본 적이 없습니다. 4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발작과 함께 아이노는 병원 침대에 눕게 되었고 그날 이후 아이는 침묵의 세계에 갇혀 살았습니다. 14살 생일을 맞은 제 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하 노래도 촛불 하나하나 켜진 케이크도 가족 사진도 없었습니다. 아니, 가족이라는 단어조차 어색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만 간신히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아무 동작도 하지 못한 채 10년의 시간을 그렇게 침묵 속에 흘려보냈습니다. 핀란드의 긴 겨울밤처럼 끝없이 어둡고 차가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노는 정말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4살이 되던 해까지는 걸음마를 시작했고 엄마, 아빠를 부르며 세상의 모든 말을 따라하려 하던 무렵이었습니다. 특히 음악을 좋아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아이노가 피아노 앞에 앉아 손가락으로 건반을 두드리며 자신만의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엄마, 들어봐요. 아이노가 만든 노래예요. 그 맑고 고운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 유한이는 우리 딸이 음악가가 될 것 같아라며 웃었고 저는 그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겨울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12월의 헬싱키는 오후 3시면 벌써 어둠이 내렸고 집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이노는 거실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쿵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아이노야? 제가 부르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달려가 보니 아이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눈을 뒤집어 뜨고 온몸이 경직된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 아이노, 아이노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발은 차가워졌습니다. 간병사 경험이 있었지만 내 아이가 그런 모습일 때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모든 의학 지식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그저 한 명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그때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될 줄은. 헬싱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소아 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련은 멈췄고 의식도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이노는 다시 한번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경련이 멈춘 후에도 아이는 눈을 뜬 채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몸을 떠난 것처럼.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 가족의 진짜 시련이 시작된 것은 그 다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의 시간은 정지된 시계를 들고 끝없이 걸어가는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그 작은 두 손은 장난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MRI, CT, 뇌파 검사, 유전자 검사. 2년 동안 아이의 몸에는 무려 127번의 주사가 꽂혔고 수십 번의 촬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은 몇 가지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헬싱키 대학병원의 소아신경과 라스무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지켜보라고요?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제 딸은 여전히 눈만 깜빡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엔 낙관하려 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깨어날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매일 동화를 읽어주고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주고 다리를 주물러주며 엄마가 있단다. 여기 있단다고 속삭였습니다. 아이노가 좋아하던 핀란드 자장가를 밤새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무미, 탄쿠, 타이바스텐티의 엄마, 아빠, 하늘길로.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이노가 미소 지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을 꾸었고 아침이 되면 무기력했습니다. 아이는 자지 않았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제 안에 아이노는 없다는 생각이 커질 때마다 다시 울었습니다. 남편 유한이도 처음엔 저와 함께였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그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야간 근무까지 늘렸습니다. 병원에 함께 있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분명 다를 거야. 독일 의사들이 더 정확할 거야. 그는 매번 새로운 병원을 찾을 때마다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목소리에서 확신이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는 무너졌습니다. 의사들의 애매한 설명에 분노하고 아이를 보며 무력감을 토로하며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야? 우리 딸이 이렇게 누워만 있는 게 정상이라고? 유한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이노가 분명 돌아올 거야. 제가 말하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결국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따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줄어들었고 아이노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고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맥주병을 들고 말했습니다. 카타리나, 나는 이제 못하겠어. 이 아이는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우리 아이노는 이미 떠났어.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이노는 살아있어. 숨 쉬고 있다고. 하지만 유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만 쉬는 게 사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짐을 싸고 집을 나갔습니다. 미안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저는 아이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이노조차 혼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말할 수 없었고 저도 아이에게 말을 걸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한때는 아이에게 제발 눈을 깜빡이면 엄마가 들린다고 물었지만 그마저도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이 상황은 무서운 속도로 제 삶을 파괴해 갔습니다.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아이가 언제쯤 나아질까요? 라는 질문에 더 이상 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여동생 리사도 처음엔 도와주려 했습니다. 언니, 내가 가끔 아이노 봐줄게. 언니도 쉬어야지. 하지만 몇 달 후 그녀도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비로 집 한 채를 팔았고 나머지 생활비는 제가 오전에 일하는 요양원 일로 겨우 감당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노를 돌보고 밤에는 간병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3시간 자고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노의 의료비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핀란드의 무료 의료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었고 특수치료와 검사들은 모두 개인 부담이었습니다. 제 삶은 어쩌면 기다림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진짜 지옥은 고통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고통이라고. 저는 그 말의 뜻을 절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 자신도 아이를 돌보고 있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간병인처럼 일정한 시간에 물을 주고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기며 살아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볼 때 사랑보다 습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끔찍했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헬싱키의 긴 겨울밤처럼 끝없이 어두운 나날들이었습니다. 핀란드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카롤린스카 병원까지 찾아갔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교수들이 있다는 그곳에서도 답은 같았습니다. 원인 불명의 무반응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 영국 런던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까지 갔습니다. 6년 동안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말은 같았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생명 유지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런던의 한 교수는 제게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고요? 제 딸이 평생 이렇게 누워만 있을 거라는 현실을요?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로 20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봤지만 내 아이는 달랐습니다. 8년째, 9년째 흘러도 아이노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키는 자랐지만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가끔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아이노의 눈빛이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노야, 엄마 목소리 들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44살이 되었고 아이노는 14살이 되었습니다. 제 청춘도, 꿈도, 희망도 모두 그 병실에서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었고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아이가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었고 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4년 여름 헬싱키에서 열린 북유럽 의료진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차 참석한 그 자리에서 한 명의 발표자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름은 김민수. 한국에서 온 신경재활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기능성 신경질환, 특히 장기 무반응 상태 환자들의 회복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질병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해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10년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민수 교수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이 보입니다. 혹시 한국에 오실 수 있다면 제가 직접 한번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10년 동안 유럽 최고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접근법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뇌 영상이나 검사 수치만 보지 않습니다. 환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또 다른 실망을 겪게 될까 두려웠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교수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고 무엇보다 아이노를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024년 9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아이노를 의료용 침대에 태우고 13시간을 날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민수 교수가 직접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호사 2분과 응급의료진까지 함께 나와서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노 상태는 어떤가요? 교수님이 아이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는 모습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의 첫인상에 놀랐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으며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배려가 남달랐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의료진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는데 제가 놀라워하자 간호사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자 가족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신경재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일반적인 유럽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분위기가 아니라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에는 회복한 환자들의 사진과 편지들이 가득했고 복도에는 은은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여기는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김 교수님은 특별한 장비도 없이 아이노의 얼굴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그는 아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 3초, 정확히 3초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얼떨떨했고 아직 아무 말도 듣지 못했는데 그의 손이 진료 기록지를 쓰는 걸 보고 더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뭘 보신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는 조용히 제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노는 의식이 있습니다. 전혀 식물인간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경학적으로는 선택적 무동증이라는 상태인데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고 느끼고 생각도 하지만 몸이 반응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라우마성 신경차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어지러질해졌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그동안 수많은 병원에서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더 물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제 말도 다 듣고 있었던 건가요? 교수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의 말, 음악, 목소리, 온기 다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 깜빡임의 미세한 패턴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그걸 단순한 반사작용으로 오해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기능성 장애는 일반적인 뇌 영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과되기 쉽죠. 그 순간 제 입에서는 한숨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었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 깊은 눈 속에서 사실은 저를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치료법은 정말 달랐습니다. 약물이나 기계적인 자극보다는 정서적 접근과 가족 참여를 중시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해야 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해요. 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매일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아이의 감정 회로를 다시 깨워야 합니다. 치료팀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음악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음악치료사 박소영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선생님이 피아노로 핀란드 민요를 연주했을 때 아이노의 눈에서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보세요. 반응이 있어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아이노의 눈동자가 음악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노 안에 살아있는 영혼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아이노가 제 손을 꼭 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2주째에는 눈동자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이노야, 엄마야 라고 말했을 때 아이노의 입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 너무나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제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김 교수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노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되었으며 점차 더 많은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아이노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2달째에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복도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습니다. 3개월째 아이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딸이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그동안 엄마 목소리 다 들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을 때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김민수 교수님은 마지막 진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14살 소녀입니다. 핀란드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남편 유한이었습니다. 3년 전 집을 나간 그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알려주세요. 아빠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제 딸의 마음씨에 또다시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유한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이노가 완전히 나았어요.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유한이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우리 아이노가?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유한이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만난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노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노야, 정말 아빠 기억해? 유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아빠.
저는 아빠가 매일 밤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말한 것도 다 기억해요. 아이노의 대답에 유한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은 3년 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울의 한 한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으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아이노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핀란드에서도 한국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유한이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타리나, 미안해. 내가 너무 약했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아이노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저희는 김민수 교수님과 의료진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노는 한국어로 감사 편지를 써서 직접 전달했습니다. 김민수 교수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께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이노야, 넌 우리에게도 큰 선물이었어. 의사로서 이런 기적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단다. 병원 직원들 모두가 저희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간병사 아주머니들,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아이노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노야, 건강하게 잘 살아. 핀란드에서도 우리 생각해줘. 선생님들도 건강하세요. 저 꼭 다시 올게요. 아이노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날 아이노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한국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딸이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니요. 핀란드로 돌아온 후 아이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피아노도 다시 치기 시작했고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한이는 술을 완전히 끊었고 저보다 더 열심히 아이노를 돌봅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것처럼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이노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성숙하고 배려심이 깊다는 것입니다. 10년간의 침묵이 그 아이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엄마, 저는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이노가 말했습니다. 지금 아이노는 16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많이 자랐고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희망찬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치료를 받은 곳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곳이고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곳이며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배운 곳입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아이노를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봐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저희 가족을 구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한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10년 동안 포기하라고 말했던 세상에서 단 한 나라, 한국만이 저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비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환자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간호사분들은 업무 시간이 끝나도 아이노를 돌봐주었고 청소하시는 분들까지도 매일 아이노의 이름을 불러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의료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곳이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여러분의 마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아이노는 지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서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 딸이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K-팝이나 K-드라마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의 사랑을 믿어주는 나라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지구 반대편 핀란드 가족에게까지 전해져 기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민수 교수님을 비롯한 서울신경재활센터의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한국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 가족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저희에게 준 것은 단순히 아이노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희망,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기적을 믿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아이노들이 있을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한국 같은 희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고 희망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희 가족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함께 울어주시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